중국에서 핸드폰 잃어버렸던 적이 3번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릴스에서 봤는데 네. 구글도 요즘 QR로 맞아요. 저 실제로 봤어요. 어렸을 때 중국산 제품 이게 딱히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제가 중국에 가면은 목소리가 갑자기 확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게스트 4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전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교환학생으로 중국에 1년 동안 다녀온 송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넘게 워킹홀리데이로 거주했던 류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인 이철규입니다. HSK 6급을 취득한 후 현재는 HSK 7, 8, 9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외고에서 중국어를 3년 동안 공부했었고 지금은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 중에 있습니다. Hello， 我叫恩珍，我是音乐剧导师，最近在准备 HSK 6级考试。大家好，我叫宋丽莹，是一名大四的学生，曾经在中国山东当过1年交换生。大家好，我叫李哲圭，是高丽大学经营专业的学生。我已经通过了 HSK 6级考试，目前在准备 HSK 7、8、9级考试。大家好，在外国为高中学习了3年汉语，现在在西藏大学学习经营学。 홍콩 여행을 아버지랑 같이 갔을 때였거든요. 그때 야시장에 갔는데 어떤 한국인 모녀가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 따님분이 중국어과 전공이다. 중국어를 진짜 잘한다. 뭐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진짜 부러워하셨었어요. 그 따님이 하셨던 말은 그냥 간단한 거였어요. 뭐, 이거 얼마예요? 조금 싸게 해줄 수 있나요? 뭐 이런 건데 아버지가 너무 부러워하셔서 아 나도 중국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저렇게 좀 유창하게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오면서 이제 생존 중국어로 네 돌입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중국어 전공하면서 처음 배웠어요. 배우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드라마도 보기 시작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교환학생으로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실력이 점점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중국어 수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멋모르고 수업을 듣다가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배우다 보니까 중국어에 되게 금방 친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고등학교 때 외고를 진학을 하다 보니까 계속 중국어를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중국으로 교환학생 가는 것을 목표로 HSK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고에 입학하게 되면서 부모님의 권유로 전공어를 중국어로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중국어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베이징 사람들의 얼화 사용이에요. 처음에 중국어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베이징 사람들은 얼화를 정말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로만 듣고 있었는데 직접 베이징 가서 공부해 보니까 얼화를 정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얼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중국이 넓다 보니까 지역별로 생기는 억양 차이가 굉장히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친한 중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남방 쪽 친구들하고 북방 쪽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잉 발음이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남방 쪽 친구는 그냥 담백하게 잉 했던 것 같은데 북방 쪽 친구는 이응 이 발음을 되게 극명하게 차이나게 하더라고요. 중국어를 배워나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한자들을 보게 되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글을 쓴다 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린다 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더라고요. 인생대사 명장면의 대사를 중국어로 직역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글씨를 쓴다 가 아니라 그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중국어는 이 글자가 모양에서 따온 글귀이기 때문에 그린다라는 표현을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이 저한테 너무 좀 신기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한자가 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수도 많고 서로 비슷한 한자도 너무 많다 보니까 한자를 꾸준히 안 쓰면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HSK를 응시를 할 때도 소고 입력기로 타자를 치고 일상에서도 사실 한자를 그렇게 자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꾸준히 쓰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해외 앱들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해외 앱들보다는 위챗, 틱톡 아니면 샤홍슈 같은 자국 앱들을 생활 전반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바일 결제가 가장 신기했어요. 한국보다 훨씬 빨리 자리 잡아서 지갑 없이 핸드폰만 들고 외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하다고 느껴졌어요. 중국은 사실 벌써 이제 현금 없는 사회인데 카드 사용도 많지가 않고 결제하고 송금은 대부분 다 QR코드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자판기라던가 대중교통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곳에 다 QR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이게 익숙해지면은 모든 것을 QR코드로 해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릴스에서 봤는데 네. 구걸도 요즘 QR로 한다고. 맞아요. 저 실제로 봤어요. 아 진짜. 야시장에서 어떤 분이 되게 구슬픈 음악을 이제 틀어놓으시고 막 바닥에 QR코드를 하나 깔고 계시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혹시 돈 좀 드렸나요? 저는 그때 탕후루를 열심히 탕후루 야시장에서 먹는. 사 먹느라. 중국 사람들은 좀 무뚝뚝할 것 같다는 편견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중국에 가서 생활해 보니까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특히 한국인이라고 하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중국에서 핸드폰 잃어버렸던 적이 3번이 있었는데 전부 다 핸드폰을 찾았었어요. 한 번은 택시에 두고 갔는데 택시 기사님이 전화를 받아주셔서 찾았고, 한 번은 호텔 체크아웃 할 때 핸드폰을 호텔에 두고 간 거예요. 다시 핸드폰에 전화를 거니까 지금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찾으러 오라고 하시고, 한 번은 그냥 길에 떨어뜨리고 갔는데 너 핸드폰 떨어뜨렸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다시 주신 거예요. 지역이 다 엄청 다른 지역이에요. 베이징이랑 텐진이랑 옌타이에서 잃어버린 건데 다 핸드폰을 찾아서 정말 정이 넘쳤던 것 같아요. 저는 중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거를 들으면 중국인은 큰 소리로 얘기한다거나 화가 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어를 배우고 나니 이게 중국에 있는 성조나 아니면 중국에서는 공공성조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제가 중국에 가면은 목소리가 갑자기 확 커져요. 이게 진짜로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언어별로 그냥 톤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좀 어렸을 때 중국산 제품 이게 딱히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친구가 이제 중국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절 위해서 샤프를 사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금방 망가졌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뭐 이런 걸 사오냐 이렇게 질타를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 중국에서 샤오미 이런 기업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성능도 진짜 좋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막 나타나는 게 너무 신기했고, 현재는 뭐 중국에 많은 공장들이 있어서 회사는 뭐 비록 다른 나라 거지만 그래도 중국산 제품이 진짜 많더라고요. 유행했던 그런 라부부 이런 것들이 진짜 막 많이 팔렸잖아요. 사람들이 중국 제품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예전과는 다른 시야로 접근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음료를 선호하고 너무 차가운 거는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를 판매를 할 때도 이 냉장 보관은 하는데 이게 과연 냉장 보관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경우들도 있고, 카페 같은 데서 음료를 시켜도 우리나라처럼 얼음을 막 왕창 넣어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아침을 꼭 챙겨 먹는 습관이 한국이랑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침을 거르고 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새롭게 또 느껴졌어요. 중국에서는 학교에서 낮잠 시간을 따로 정해둘 정도로 낮잠 문화가 일상이라고 들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낮잠을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점이 진짜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저희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나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중국에서 중국어를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지에서 몸소 경험하는 거는 한국에서 배우는 거랑 정말 다르니까 훨씬 더 즐겁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중국어가 처음 배울 때는 진짜 많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실 텐데 배우면 배울수록 흥미나 이런 재미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다 보면 성조에 관련한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한자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어려운데 성조까지 외워야 돼? 이러면서 부담감이 커지신다고 막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중국어를 배울 때 성조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긴 해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성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가끔 단어가 틀릴 때도 이제 문맥상으로 좀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중국어도 문맥상의 내용으로 알아듣는 게 대부분이기도 해서 그렇게 부담 가지시면서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은 14억 인구의 큰 시장인 만큼 중국어하고 중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HSK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